우리 인민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끝없는 혼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이 땅 위에는 인민의 봉사 기지들이 수많이 일떠섰습니다.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만수교 고기 상점의 일꾼들과 봉사자들은 상점 건설에 바치신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시밀과 로고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하며 인민을 위한 봉사 사업에 온갖 성의를 다해가고 있습니다.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신 오보이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친히 상점 건설을 발기하시고 보통강의 명당 자리에 상점 부지까지 잡아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설계와 시공으로부터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시어 인민의 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떠 세워주셨습니다. 뜻깊은 4월에 이렇게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하고 보니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우리 만수교 고기 상점이 준공되던 2012년 4월 25일 그날의 감격으로 정말 뜨거워집니다. 인민들을 위한 봉사기지가 또 하나 일떠선 것이 너무도 기쁘시오.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내리는 찬비를 다 맞으시며 상점 준공을 축하해 주시려고 우리의 일터를 찾아주시었습니다. 이날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설을 위하여 바치신 자신의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인민들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고 군인 건설자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보이 장군님께서 세상의 봉사 수준을 갖춘 이 상점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하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것은 당의 의도라고 상품 진열을 잘하고 인민들의 구매에 맞는 상품들을 더 많이 봉사해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 걸음길 통로에도 인민을 위하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설계에는 원래 계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야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렇게 되면 손수레를 끌고 오는 인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설계의 미학적 측면만 중시하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문제를 소홀히한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일깨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 상점에는 현관뿐 아니라 1층과 2층 사이에도 사선 형식의 겨울길 통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점에 와서 구매에 맞는 갖가지 고기들과 고기 가공품들을 봉사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이런 기쁨 넘친 모습을 대할 때면 인민들이 만수교 고기 상점에 덕을 본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하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그날의 당부가 가슴 뜨겁게 되새겨지곤 합니다. 상점의 곳곳마다에 속속들이 스며있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안고 인민들의利益과 편의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봉사 환경과 조건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춰 나가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오개는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서 농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확실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들이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농업생산 단위들에서 모든 영농 사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대책들이 적극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삭시원치가 생기고 마디 사이가 늘어나는 시기에 영양 상태가 나빠져서 수확고가 감소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정보당 밀 수확고를 한 톤 이상 중수한 농장원들의 경험에 주목을 돌리고 4월 초부터 갱생 1호, 진심 1호하고 옥토 1호 같은 영양제도를 뿌려주도록 하였는데 확실히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소출을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기 가물 피해를 봤던 포선들에서 이삭당 알수가 적어지고 천알 질량이 떨어지면서 종모당 수확과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가 마디가 서고 이삭 분화가 되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부터 이삭이 나올 때까지 토양 습도를 60 내지 70% 보장해야 가을밀 포기들이 가물 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왕성하게 잘 자라서 이삭당할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촌알 질량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토양 습도를 보아가면서 전반적인 밀포전들에 대해서 매일 3시간 이상씩 집중 관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현재의 밀의 생육과 발육이 좋아지는 게 눈에 띄게 알리고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덜을 맞으며 각지의 청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신의주 의학대학의 대학생들은 김종선, 방예숙 전쟁 노병들과 상봉했습니다. 저국의 인명을 지키는 우리 병사들이 있는 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령도 따라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무력 침공을 단호히 짚으시며 자랑찬 전승신화를 창조해온 전쟁 노병들의 위훈담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민 우리의 공화국기를 더 옥색에 틀어쥐고 노병 동지들의 부탁대로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도정에서 청년 전의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함경북도 수원 제1중학교에서도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여러 전투에 참가하여 영롱하게 싸운 전쟁노병 민병득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 진행해서 학생들 모두가 전승세대들의 숭고한 녹가 정신을 깊이 새겨안도록 했습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 깃발을까지 지켜주기 바랍니다. 준엄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오늘 러병 할아버지가 들려준 전투 위훈담을 비롯한 가지가지의 이야기들, 자기 수령, 자기 제도를 어떻게 받들고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혁명의 1세, 2세들이 지켜줬던 이 땅을 우리 새 세대, 우리 청년들이 혁명의 총대로 굳건히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됩니다. 저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적 의무를 다하려는 가정들 속에는 온 가족이 사회주의 건설장들을 찾아서 예술 선동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족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방소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경대구역 팔거리동에는 사람들로부터 가족 중창단이라고 불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오영수 노문의 가족인데 오늘 이들은 평양시 전쟁노병 보양소에 찾아가서 노병 동지들을 위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은 셋 딸과 사위들, 손자까지 다 합쳐서 모두 10여 명인데 이들이 이렇게 가족 중창단을 묶고 다양한 예술 선동 활동을 벌이게 되기까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흐리명거리 한창 건설하면서 200일 전투를 벌일 때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지어물자를 가져갔는데 건설자들이 어머니 노래, 그래서 숨 이런 게 우리가 더 힘이 됩니다. 이런 소리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나는 잘 노래를 할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찌 모두 좋아하는지 재청을 부르고 그때 감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거 노래 한마디 부른 거를 건설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 딸들, 사이들, 손주들이 다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래서 가족 선동대를 묶고 예술 선동 공연을 했습니다. 세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공연을 진행하기 정말 좀 쉽지 않았고 저녁에 퇴근길에 유휴시간을 짜내가지고 진행한다는 게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이 건설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뻤습니다. 화성거리, 연명거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많이 찾아나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영수 노문의 가족은 2016년부터 류명고리와 성화고리를 비롯한 수도의 살고리 건설장들을 찾아서 송이권 마련한 지원 물자도 안겨주고 선동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거 한 개 가족이 준비한다는 거 옳지 않아요.
그 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단체인 줄 알았다고 우리. 네. 온 가족이 정말 또 전에 와서 노래도 안고 오고 정말 기념품도 안고 오고 쉽지 않죠. 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렇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와서 이렇게 다 하는 걸 보면서 이런 가정이야말로 진짜 애국자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족 중창단의 이름과 함께 친근해진 어용순 어머니의 가족은 경제선동의 길만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길을 되돌아볼 때 자국을 위하여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 옆에 진별이 할머니도 걷고 근웅이 할머니도 같이 걷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한 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 세포들이 자기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때 생명체가 그 활력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린 오늘 사회를 이루는 매 가정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의 자그마한 울타리에서 솟구치는 이런 진실한 마음들이 모두 나라 위한 것으로 충만될 때, 또 이런 가정들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 우리 사회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지적 소유권의 날입니다. 지적 재부가 경제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는 오늘날 지적 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단위의 경영 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재부, 즉 지적 창조물에 대한 소유,利用, 처분과 관련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적 소유권은 특허, 상표, 공업 또한 지리적 표시와 같은 공업 소유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 세계적 규모에서 지적 재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나라들마다 자기의 지적 창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약칭 위포 창설에 관한 협약이 정식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4년 8월에 이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서는 4월 26일을 세계 지적 소유권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이날을 맞으면서 주제를 정하고 지적 소유권 보호 사업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지적 소유권의 날 주제는 여성과 지적 소유권, 혁신과 창발성을 촉진하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적 소유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서 이 지식과 기술로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적 소유권의 심의, 등록, 보호와 관련한 이 법 조항들을 현실적 조건에 맞게 새롭게 수정 보충하고 이 지적 소유권 부분이 전문가들을 양성하게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이 가치 있는 발명을 한 발명가들에게 해마다 최우수 발명가상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들을 옳게 평가해서 사회 모든 성원들이 이 발명 창조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당조항인의 제8기 제6차 전원의 제7차 전원의 결정 간초를 위한 가치 있는 발명들이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의 창조 사업에서는 우리 여성들도 당당히 한몫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상응해서 지식과 기술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이 그들을 적극 내세워주기 위한 지적 소유권 사업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후유증 문제가 의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후유증은 각이한 질병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만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관절염과 근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증의 발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관절 아픔, 근육 아픔과 같은 증상들은 병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경한 경우 순수한 관절 및 근육 아픔으로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에는 염증으로 경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많은 환자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경과한 후에 근육 아픔을 호소했으며 골관절 계통의 기초질병을 가지고 있던 환자들 속에서 관절염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은 최근에 각이한 오미크론 아용들의 출현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관절염이 보다 더 자주 발생했으며 발병률은 지난해에 비해서 3배 내지 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유증으로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 대부분이 20살부터 60살 사이의 남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트락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새형의 파종기를 제작했습니다. 이 파종기는 크게 씨앗통과 원통형 계량기, 컨베야, 전기식 발동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들은 씨앗통에서 원통형 계량기까지의 경사각을 15도로 주어서 씨앗의 흐름량을 조절하도록 했으며 원통형 계량기에 소를 달아주어서 씨앗들이 한 개씩 컨베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합니다. 또한 컨베야에 설치된 수간부를 통해서 씨앗들이 떨어지는 균일성 정도와 수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파는 1시간 동안에 10마일의 거리를 움직이면서 파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건물을 자연 환경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는 속에 최근에는 건물 안과 외벽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건물 수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무가 일정한 높이까지 마도록 성장을 옥죄해주는 것과 함께 많은 중량을 견딜 수 있도록 건설물의 강도를 잘 보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에 대한 관리와 관계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건축가들은 이러한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건설에서 강철 대신 목재를 비롯한 무탄소 재료로 녹색 건축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농업 부문에서 무인기를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인기로는 농경지에 대한 지도 작성과 파종, 비료 시비, 작물의 생육 상태 감시, 꽃가루 바지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파종과 비료 시비, 지도 작성을 진행할 수 있는 종합 무인기입니다. 자동 자료 흐름 조정 체계와 레이더 식별 체계, 분광 사진 기능을 갖춘 이 무인기는 지형에 관계없이 밤에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한 번에 20kg의 비료나 씨앗을 싣고 해당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는 24시간 주야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분무용 무인기입니다. 무인기에는 새 세대 쌍안경 환경 인식 기술이 도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는 분당 0.5 내지 10리터의 액체를 분무할 수 있으며 해당한 면적에 대한 분무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다 갱신된 새로운 무인기들이 농업 분야에 적극 활용될 것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를 보면은 차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센바람도 자주 불고 전반적 지역에서 대기 상대 습도가 매우 낮은 기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국 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55%로서 평균보다 11% 낮았는데 특히 21일부터 23일까지의 전국 평균 대기 상대 습도는 43%로서 평년보다 23%나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거의나 내리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비 내린 정량을 보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1mm 이하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20일과 21일에는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 내지 25m의 강풍이 분 것을 비롯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앞으로 5월 초까지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2회 정도의 비는 내리겠으나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고 대부분 지역에서 센바람도 자주 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기상 조건으로 해서 함경남북도와 황해남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간 지역들과 야산지대들에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앞으로도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 들어가 절대로 불로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은 제때 끄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린 후 점착해왔습니다. 백두산 지구와 량림을 비롯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눈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령년과 성림을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북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북도와 북부 내륙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백두산 지구에서는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단촌과 김측을 비롯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악, 토산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평년보다 2 내지 4도 낮을 것으로 예견되는 것만큼 농업부문에서는 모판 온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2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었다가 아침부터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와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었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소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평안북도 해상은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소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과 29일에 저기압골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28일에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북도 북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29일에는 북부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에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